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살인지 맞춰보실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간 산책을 하고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등산까지 다녀왔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밀이 있어요. 사실 저도 60대 때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혈압은 높았으며 당뇨 위험까지 받았었죠. 병원을 드나들며 약만 잔뜩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5세였어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안아주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변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루 5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70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80대가 되어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91세인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비밀은 바로 5가지 간단한 건강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돈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는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어들었고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습관은 제 정신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네 번째 습관은 제 수면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없어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제 면역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91세인 제가 60대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준 이 5가지 마법 같은 습관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아침 황금 시간 활용법입니다. 65세 때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잠깐, 이건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아침 시간 활용법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었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5시 30분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조정되면서 생기는 변화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쉬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줘요. 레몬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장기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죠. 레몬물을 마신 후에는 1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고 다리를 쭉 펴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하루 종일 활기찬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30분간 산책이에요.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만 돌았어요. 5분도 안 되는 거리였죠. 하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가면서 지금은 30분간 꾸준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산책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다리 근육이 튼튼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도 숨 안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아침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를 듣고 나무들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책 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현미밥 한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한두 가지를 먹어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 하나나 두부 한 모도 추가하죠. 이 모든 아침 루틴을 끝내면 시간이 대략 7시 30분쯤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아침을 준비할 때 저는 이미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끝낸 상태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체중이 3kg로 줄고 얼굴색이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제가 70대에 접어들면서 발견한 것인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바로 몸의 균형을 찾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70세가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시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거실에서 10분간 하는 한 발로 서기 연습이었어요. 처음에는 3초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벽을 잡고 서야 했죠. 하지만 이 간단한 운동이 제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도 못했어요. 한 발로 서기를 하면서 우리 몸의 작은 근육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이 운동을 한 달 정도 하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은 우리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의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 운동으로 다시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5번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2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모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세 번째로 추가한 운동은 벽 팔굽혀펴기였습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너무 힘들지만 벽을 이용하면 우리 같은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등도 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구부정해진 어깨가 다시 펴지면서 키도 2cm 정도 커 보인다고 주변에서 말해주더라고요. 네 번째는 발목 돌리기와 발가락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다리에 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발가락 운동은 우리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기억력도 향상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운동을 시작한 후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운동은 심호흡입니다. 이게 운동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바른 호흡은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매일 3회, 한 번에 10분씩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를 불록하게 만들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면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 운동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폐활량도 증가시켜주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것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렇게 5가지 간단한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하지만 이 운동들이 제 몸에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었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넘어질 위험도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몸이 단단해지니까 마음도 단단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한 운동들을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3번째와 4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 습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마음의 평화 찾기와 깊은 잠의 비밀입니다. 먼저 3번째 습관인 마음의 평화 찾기부터 말씀드릴게요. 75세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진정한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시작한 것이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뭐가 감사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 작은 것들도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요. 오늘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이웃의 인사, 이런 작은 것들도 감사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부족한 것, 아픈 것, 불편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감사한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하루 10분 명상이었어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끼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이 명상을 3개월 정도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혈압도 더 안정되더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이제 네 번째 습관인 깊은 잠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좋은 잠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고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77세 때부터 시작한 수면 의식이 제 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저녁 8시 이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잠들 준비를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 9시부터는 잠자리 준비 시간이에요. 먼저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줘요. 발에는 우리 몸에 여러 혈자리가 있어서 발 마사지를 하면 전신이 이완되면서 잠들기 쉬워져요. 발 마사지 후에는 허브차 한 잔을 마셔요. 저는 주로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마시는데 이런 차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그날의 감사일기를 쓰죠. 침실에 들어가서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그리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요.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서는 몸 이완 운동을 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팔, 어깨, 목, 얼굴까지 순서대로 힘을 주었다가 빼면서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의 모든 근육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런 수면 의식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낮에 졸리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잠을 자니까 면역력도 좋아졌어요. 감기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작은 상처도 빨리 나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서 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깊은 잠을 자니까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고 좋은 잠을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5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제가 80세가 되어서야 발견한 것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바로 인생의 목적 찾기와 사회적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와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85세였는데도 매주 2번씩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눈빛이 정말 살아있었어요. 마치 20대 청년처럼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더라고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제가 평생 기르고 갖고 온 텃밭 가꾸기였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깨집 같은 채소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함께 해보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관심을 보이셨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파트에 2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채소를 기르고 수확한 것들을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 정보도 공유하죠. 이 작은 텃밭 모임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매주 2번씩 만날 사람들이 생겼어요. 혼자 지내던 시간이 줄어들고 웃고 떠들 사람들이 생긴 거죠. 외로움이 사라지면서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갖게 되었어요. 새로 이사온 할머니에게 상추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무릎이 아픈 할아버지 대신 물을 주워드리고 이런 작은 일들이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82세가 되면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한 노년생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실천해온 5가지 건강 습관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한 할머니가 와서 고맙다,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지금은 매월 2번씩 경로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30명의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강의를 듣고 건강해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85세가 되면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요리를 해요.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죠. 아이들이 할머니, 또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 심장이 뛰는 걸 느껴요. 그리고 87세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기가 아니라 제 건강 경험담을 기록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일기가 책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5번째 습관을 실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80세든 90세든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년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까지 5번에 걸쳐 제 건강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의 기적, 몸의 균형, 마음의 평화, 깊은 잠, 그리고 인생의 목적 찾기. 이 5가지 습관이 91세인 제가 60대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준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91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